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 두 번째 시간 제 20강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요, 파트 3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대충, 그러니까 전반적인 접근 방법, 그죠? 대충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파트 3를 봐야 되는지를 봤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세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파트 3에 나오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요, 정답의 위치가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조금 암기를 하실 거고요. 그에 따른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문제 유형 제일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들부터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정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토익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가 총 4가지로 저희가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제는 목적을 묻는 것도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왜 했니? 그게 주제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업이나 직종이나 부서. 이거 뭐냐면 정체를 물어보는 게, 이 남자 누구야? 이 여자 누구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 또는 이 스피커들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것 같니?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장소예요. 이 대화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점 내지는 걱정을 물어보는 문제. 자, 그래서 일반적 정보다라는 것은 좀 덩어리가 큰 거예요. 얘는 아주 세세하게 어떤 한 문장에 하나만 딱 듣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대화 전반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듯한, 즉 주제는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대화가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겠죠. 또는 뭐 직업도 그럴 수 있어요. 직업도 뭐 처음부터 I'm a teacher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클래스가 있는데 prepare 해야 되는데 프로젝터가 안 돼. 내가 텍스트북을 좀 더 사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면서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는요, 일반적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장소 마찬가지죠. 장소도 welcome to 블라블라 호텔 해서 호텔 들리면 좋지만 호텔이라는 단어는 안 들리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check in now? 자, 체크인 하고 싶습니까? 또는 do you need room service? 룸 서비스? 또는 concierge 해서 concierge 역시 호텔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concierge 서비스 필요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텔이라는 단어는 전혀 안 들리고요. 호텔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점 같은 경우도 내가 나의 걱정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러면서 좀 구구절절이 약간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할 것도 없어요. 주제, 직업, 그리고 장소. 이 3개가 가장 일반적인 애들이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문제점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일반적 정보를 묻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 정보라는 말 자체가 단어 하나로 딱 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반적인 문제는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 문제로 제시가 돼요. 대부분 첫 번째 문제로 주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다? 네, 대화의 전반부에 제시가 된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다면 웬만하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에서 우리 일반적인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제가 30문제 중에 90% 이상은 순서대로 나오는데 90% 말고 나머지 10%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그런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직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요 일반적인 문제는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같은 얘기인데, 정답의 근거가 지문 전반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2번 문제가 1번 문제보다 먼저 정답이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들은 문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근데 그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다시, 일반적인 문제는 웬만하면 제일 앞에 정답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웬만하면 대화 전반부인데 일반적 문제가 있으면 2번 문제를 동시에 째려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2번 문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 문제를 두고 있는데 1, 2번을 동시에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인 주제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들을 보실게요. 파트 3에서는요, 다 conversatio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 conversation이에요. 그래서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암기하라는 것은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이걸 다 암기하셔도 좋지만
주제 이러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작하라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 영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what is the conversation? 대화가 무엇에 about 관한 건가? mainly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주로 뭐에 관한가? 또는 뭐에 관한 것인가? 다 되겠죠. 두 번째 보실까요?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discuss 뭐 하답니까? 네, 논의하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주제죠.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자, 논의하다, discuss 말고도요, talking about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What are the speakers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모든 유형을 강의 시간에다 정리하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고요. talking about 당연히 교재엔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서 아, 이런 애가 주제구나 해서 이런 문제들은 딱 보자마자 막 1초 만에 아셔야 돼요. 아, 주제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why is the woman calling? 이번에 why로 바뀌었네요. why. 왜 전화했을까요? 목적이죠, 이게. 목적은 주제 문제예요. 전화의 목적은 여자가 왜 전화했지? 그죠? 자, 그다음 what is the purpose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purpose. 목적입니다. purpose는 of the telephone call. 지금 전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애들은 주제고 주제는 일반적인 문제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직업이나 직종, 부서를 그러니까 직업 문제입니다. 직업 문제 그냥 간단하게 직업을 물어볼 때는요. who로 물어보겠죠. 남자 누구예요? Who most likely? 이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most likely라는 말은요. 가장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뭐에 제일 가까울까요? 이 정도의 느낌인데요. 이거 없어도 돼요.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근데 most likely가 있다는 거는 대놓고 나는 teacher입니다. 얘기 안 해주고 아마도 추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또는 what kind of work? 이거 보고 고르신 거예요. 무슨 종류의 직종에서 do the speakers most likely do? 그래서 스피커즈들이 어떤 종류의 직종을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일할 것 같냐?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그죠? 뭐 what kind of business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where를 써서요. where를 써서도 역시 직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소도 되지만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냐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가 아니라 어디서 일하냐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네, 직업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제랑 직업 했어요. 세 번째는 장소였어요. 장소. 장소는 뭡니까? 네, where are you? 또는 where is the man? 뭐, where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뭡니까? 스피커들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 또는, is the conversation taking place? take place가 뭐 하다죠? 네, 발생하다, 일어나대요. 그럼 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장소 찾는 문제구나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뭡니까? 문제점 또는 걱정이었죠. 네, 문제점 걱정은요. 이런 거예요. worried about. 네, what is the man worried about? 걱정. 남자의 걱정입니다. 당연히 남자 여자 구분해 주셔야 돼요. What is the woman worried about?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시고 What is the woman concerned about?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죠? 걱정을 물어보는 말. 또는 problem이란 말을 써가지고요. What is the problem? 또는 뭐 What kind of problem does the man have? 그래서 남자가 갖고 있는 problem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가 키워드다. 자,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인 정보를 묻는 문제 4가지를 정리하셨거든요. 그 4가지를 암기해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암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중요했죠? 일반적인 문제는 정답이 글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웬만하면 순서대로 들리고 웬만하면 앞에 있지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문제를 동시에 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나온 문제가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연습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인데요. 발문 분석하겠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뭐예요? 네, mainly about이니까 주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2번 보실게요. 뭐예요? 장소. 네, 그죠? 장소인데, 장소가 아니라, 네, work네요. 죄송합니다. 직업이네요. 직업. 그죠? 어디에서 일합니까니까, 직업. 그죠? 그래서 주제와 직업과. 세 번째 보실까요? 네, 서제스트 문제입니다. 이 서제스트류의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 21강에서 정리할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 문제들. 그래서 서제스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안하다죠. that they do. 저번 시간에 that the woman do였거든요. 그때는 they do입니다. 이거는 they do니까 뭐겠어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죠? 더 woman do는 남자가 제안했어요. 더 woman do 여자가 하라고. 근데 남자가 제안했어요. 그들이 하자고. 자기들이 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거는 함께 합시다 정도의 표현으로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웬만하면 순서대로 나온다. 하지만 1, 2번이 뭡니까? 1, 2번이 지금 일반적인 문제니까 3번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진 않아요. 마지막 문제는 웬만하면 제일 뒤에 있고요. 자, 3번. 남자가 얘기해요? 여자가 얘기해요? 남자가 얘기해요. 남자의 제안이잖아요. 남자 목소리로 3번 나오겠다. 이런 것들 다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직접 풀어보실 텐데요. 네, 지금 제가 떠드는 동안 우리 스튜디오에선 열심히 선택지를 읽고 계세요.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고요. 준비되셨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Sandra, I know that it's the busy season, but I cannot hire another cook. Really? We're so understaffed. The customers are complaining about how long it takes for them to get their food. What should we do?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to be a cook. He just told me the other day that he dropped out of culinary school. I'm sure he could learn things quickly. I hope you're right. If that doesn't work, we'll have to work overtime to make up for the new seasonal demands. Number 1.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Sandra, 자, 보니까요. 아, 듣기 전에 다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주제, 직업, 그리고 뭐예요? 남자의 제안. 그죠? 남자가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말을 제가 저번에 여자 보고 해보라고 제가 해보라고라고 썼고요. 같이 하는 거는 함께 하자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근데 제안한다는 것은 함께 하자 또는 너 보고 해라 요거구나. 요것만 구분해 주세요. 지금 일단 자 한번 들어볼게요. Sandra, I know that it's the busy season. 뭐래요? 예, 바쁘대요. 비지 시즌이니까 바쁘다. But I cannot. but은 뭐예요? 문제점 발생. 그죠? 바쁜데. But I cannot hire another cook. 뭐래요? I cannot hire another cook. I cannot hire. 다시요. But I cannot hire another cook. 뭐래요? I cannot hire another cook. 쿡이 누군데요? 요리사. 그렇죠. 바쁜 건 알겠는데 또 다른 추가적인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겠대요. 직업 대충 나왔죠, 이제. 장소. 그죠? 어디서 일하는지. 그리고 주제도 나온 거예요. 바쁜데 인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추가적인 스태프를 고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대충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러고 나서 Really? 자,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당연히. 남자 하고 났으니까. 그럼 3번 정답은 안 나와요. 죽어도. 남자의 제안이니까. 그죠? Really? We're so understaffed. 자, 이거 들리셨나요? We're so understaffed. We're so understaffed. 그죠? 자, understaffed라는 표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staff라는 단어가 뭐였나요? staff.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understaffed는 여러분들이 센스를 이용해야 돼요. under니까 낮은 거고, 그죠? 직원이 부족한 거예요. understaffed는. 지금 너무 바쁜데 직원이 10명 필요한데 한 5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뭐 7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럼 understaffed는 뭡니까? 직원이 부족한. 그럼 직원이 너무 넘쳐나. 손님은 3명인데 직원이 10명이야. 뭐 이런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overstaffed라고 합니다. 그렇죠? understaffed의 반대말은 overstaff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verstaffed는 직원이 너무나 많아버린, 그죠? 직원이 남아도는, 아시겠죠? 자, understaffed, overstaffed. 스태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뭐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지금 주제가 다 나온 거예요, 사실. 바빠. 근데 직원을 고용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자는 야, 우리 사람 없잖아. 이거 어쩔. 그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예요? 직원이 부족한 게 주제예요. 직원이 부족한 게. 그리고 부족한 직원이 쿡이래요. 쿡. 쿡은 요리사.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는지 대충 나왔어요. 그죠? 좀 더 들어볼게요. The customers are complaining about. The customers are complaining. 뭐예요? 고객분들이 complain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The customers are complaining about how long it takes for them to get their food. 뭐라고요? How long it takes. How long it takes.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뭐 하는데? How long it takes for them to get their food. For them to get their food. Food. 음식을 받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 요리사 음식. 나왔습니다. 직업은. 그죠? 자.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여자의 질문 뭐였죠? What should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럼 남자가 뭐 할까요? 제안하겠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남자, 그리고 여자. 이번에 남자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3번 문제가 뭐였죠? 남자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면 what should we do 다음에 무조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여자는 속임수로 넣든지 아니면 뭐 부가적인 정보를 주든지 이런 걸 거예요. 자, 남자 목소리입니다. 들어내셔야 됩니다.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to be a cook. 뭐래요? We could train one. We could 뭐 할 수 있대요? train, 그죠? train 아니라 train, 그죠? We could train. We could train. can이나 could나 똑같다 그랬죠? 물론 could가 약해요. 그러니까 we can은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we could는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뜻이 약간 약해져요. We could train. 훈련시키면 되지 않을까? 누구를?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One of our dishwashers. dishwasher는 뭐예요? dish를 wash하는 분들. 접시 닦기. 그죠? 그러니까 접시 닦기 분을 트레인 시킨대요. 이 식당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죠? 네. 접시 닦는 분, 야, 요리사 부족해. 일로 와봐. 가르쳐 줄게.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MSG다. 이거 넣으면 맛이 똑같아져. 자요.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들렸나요? 네.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맞죠?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We could train one of our dishwashers to be a cook. to be a cook. 이 사람을 to be a cook. be a cook. 그래서 요리사로 만들면 되겠다. He just told me the other day that 자, he just told me. 나에게 얘기했대요. he just told me the other day that he dropped out of culinary school. He dropped out of a culinary school. culinary school은요, 요리 학교를 이야기하거든요. drop out, 중퇴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못 들으셔도 돼요. 그죠? 이거는 부가적인 정보니까. 하지만은 복습하실 때는 단어 공부하시고요. 소리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다른 지문에서 요걸 갖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dishwasher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what is mentioned about the dishwasher 물어봤다면 만약에 문제 유형이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 있죠? 그래서 He just told me the other day that he dropped out of culinary school.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 He just told me the other day 며칠 전에 얘기해 줬는데 he dropped out of culinary school. culinary school 요리 학교였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culinary school. culinary는 형용사로 요리의란 뜻이에요. 요리의에서 culinary school을 이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데는. 자, 그 다음 좀 더 들어볼까요? Culinary school. I'm sure he could learn things quickly. 네, 그래서 I'm sure 확실하건대 he could learn things quickly.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3번까지 다 풀린 거예요. 여자의 말은 오히려 함정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거나 하는데요. 마음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들이라면 여자의 말을 할 때 다음 문제 보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보는 거는 반드시 이제 넘버 41 하고 나서 왜냐하면 여자의 말에서 또 한번 꼬아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좀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I hope you're right. 자, 네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죠? I hope you're right. If that doesn't work, If that doesn't work, work 통하다, 그죠? 일이 잘 되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즉 쟤가 요리사가 제대로 안 되면, if that doesn't work, we'll have to work overtime to make up for the new seasonal demands. 뭐 한대요? We will have to work overtime. overtime. 우리가 야근하면 된대요, 그죠? To make up for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번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수거입니다. make up for라는 것은요, 정확한 뜻은 상쇄하다입니다. 상쇄. 우리 사전이나 뭐 또는 이제 정리하는 거 보면 뭐 보상하다로 많이 정리를 하세요. 하지만 보상하다는 뭔가 피해가 생긴 거에 대해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복수하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해볼까요? 자,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촬영이 우리가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제가 못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어젯밤에 너무 과식해서 쓰러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못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전 플러스 1이죠. 아닌가요? 전 플러스 1이고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누워있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제가 메이크업 해드려야 돼요. 메이크업 for the missed class 해야죠. missed class에 대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메이크업 상쇄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제가 보상하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길을 가는데 요즘에 무서운 요새는 중2가 아니래요. 요즘은 초등학생 2학년 초딩2가 무섭대요. 네. 지나가던 초딩2가 절 보더니만 처음 보는 애가 야 이 돼지야 딱 이런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그 친구는 플러스 1, 전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제가 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이러면서 그죠?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메이크업이에요. 복수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상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거.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거. 자, RC 챙겨가십니다.
offset이란 단어를 같이 갖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offset, 상쇄하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둘이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버타임을 하면은 the new seasonal demands, 이번 시즌에 새로 올라오는 그런 수요들을 우리가 메꿔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another cook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더해서 메꿔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뜻이었고요.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주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A의 오프닝, 개업식 아니죠. 지어주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아십니까? 네, 가맹점이죠. 가맹점 프랜차이즈 우리 얘기하니까. 자, B 보시면요. 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자, customer는 고객이고요. satisfaction 아시잖아요. 뭐예요? 네, 만족. 그럼 고객 만족 설문입니다. survey, 조사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C 보실까요? employing additional staff. employee는 동사로 뭐하다? 네, 고용하다. 우리 본문에서는 hire로 들렸어요. 그죠? 그래서 hiring additional staff. 뭡니까? 추가적인 직원을 고용하기, 직원 고용하기. 요리사도 직원이잖아요. C 정답입니다. D 볼까요? relocating. 자주 보이네요, 이제. 예전에 봤던 건 이제 친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파트레이 하다 보면 또 나오는 단어들이 친숙해지실 겁니다. relocate 뭐 하는 겁니까?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relocate를 쓰거나 본문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면 move 같은 동사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뭡니까? 정답을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relocating their facilities. 아, 요거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facility 뭡니까? 시설. 아, 좋습니다. 요 시설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시설에는요, 헬스도 시설이죠. 그죠? 호텔도 시설이에요. 식당도 시설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facilities, establishment 같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설립이라는 뜻도 있지만 establishment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건물, 그죠? 뭔가 설립되어 있는 건물에서 어떤 시설 같은 뜻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본문에서 얘네가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이사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뭐 relocating a restaurant 이걸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레스토랑 대신에 보기에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는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온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정답으로 제시가 많이 되는데 물론 이 문제 당연히 C가 정답이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 왜 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외워야 되냐면 어떤 사업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니까 facility나 또는 아까 establishment 같이 갖고 가시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디서 일해요? 네, 레스토랑 A 고르시면 되겠고요. B 서점, C 요리 학교 아까 잠깐 봤죠? 자, D는 잘 모르시죠? Customs Office. 자, 커스텀에 S가 붙으면요 세관이 됩니다. 세관. 관세를 때리시는 분들 공항이나 그죠 공항에 계시죠 뭐 아니면 국제 항구에도 계실 거야 아마. 근데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매 눈으로 보고 계시죠. 외국에서 면세품 많이 사시면은 가슴 콩닥콩닥 뛰시죠. 네, 그분들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커스텀스 오피스 하면 세관 사무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정답 A였습니다. 이번에. 자, 3번이요. 남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A 보실게요. train 훈련시키자 누구를? a current employee. 자, current이 무슨 말입니까? 네, 현재의, 지금 기존에 있었던 직원을 훈련시키자.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토익의 그 논리를 보셔야 돼요. dishwasher가 employee 속에 들어가죠? 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A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dishwasher를 트레인 하자고 남자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A가 정답. B 보실게요. hire another staff member. 이건 여자의 생각이겠죠. 남자가 하고 싶은데 we cannot hire another cook.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B 지워주시고요. C 보시면 자, open a new branch. branch 뭐였죠? 네, 지점, 지사.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지점을 연다 아니고요. 자, change their supplier. 자, 여러분들 supplier 아셔야죠. supplier 뭐였죠? 네, 공급업자였잖아요. 공급업자. 그러면 레스토랑의 공급업자는 뭘까요? 그 식자재 납품업자?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따라 가지고 지금 레스토랑이니까 당연히 식자재 납품업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4번부터 6번이요. 문제 바로 갈게요. 4번 뭡니까? 네, 4번은 해석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방금 했기 때문에. 왜 전화했니니까 목적이에요. 주제 문제. 5번은 뭐예요?
남자가 offer라는 동사인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나온 김에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까 suggest랑 다르죠. suggest는 해봐라 아니면 같이 해보자인데 offer는 내가 해줄게. 즉 주어가 해줄게. 남자가 해주겠다. 아시겠죠? 남자가 해주겠다. 그럼 5번은 누가 정답 얘기해줘요? 남자가 얘기하겠죠. 남자가 자기가 내가 해주겠다 그러지 여자가 남자한테 시킨 거는 offer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offer는 내가 해주겠다니까 남자가 해주겠다. 남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줄게. 아시겠죠? 자, 다음 6번. What will the woman most likely do next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do next. 다음에 할 일. 누가요? 여자가. 그럼 여자가 얘기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그죠? 여자가, 뭐뭐 해야지. 물론, 남자가 얘기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야, 뭐뭐 해봐 하고 끝나잖아요? 남자가 뭐뭐 해봐 하고 끝나면, 토익에 나온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죠. 그럼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을 거라고 추정하고, 그 남자의 마지막 말로 우리가 정답을 고르긴 하는데, 그런 유형은 좀 고난이도 유형이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예요? 다음에 할 일, 그럼, 여자가 마지막 쪽에서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 들어갈 때 머릿속에는 요게 있어야 돼요. 목적, 남자가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고, 그리고 여자가 다음에 할 일.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Green Building Maintenance. How can I help you today? Hello, this is Minyoung in apartment 24A. There's a leak somewhere in my apartment. I keep finding water on the floor.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to fix it? I'm really sorry, Minyoung. The man that usually fixes those problems is out sick. He won't be back until next Monday. If you want, I can give you the number of an emergency plumbing service. Oh, thank you so much. I'll call them right away. Number 4. Why does the woman call? 됐죠? 자, 여자가 왜 전화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전화를 한 목적을 들어야 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처음 목소리가요. Hello, this is... 네, 남자입니다. Hello, this is Green Building Maintenance. 남자의 직업은 뭔가요? 갑자기 질문이 바뀌었어요. 남자의 직업은요? 네, 관리부서죠. maintenance 들으셨나요? 물론 maintenance에서 T 발음을 잘 안 하세요. 미국 분들은. 그래서 maintenance에서 은 정도의 소리로 maintenance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hello 여보세요 하고 나서 this is green building maintenance에서 이거는 여기는 저희 green building green 건물의 관리부입니다. This is Green Building Maintenance. How can I help you today? 자,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today?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전화의 목적 안 나왔죠. 왜요? 여자가 얘기하겠죠. 내가 전화 건 이유는요. 이제 1번을 푸셔야 돼요. Hello, this is Minyoung in apartment 24A. 자,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전 누굽니다 한 거예요. 네, hello, this is 민영하고 자기가 아파트먼트 24A였나요? 근데 그 호수나 이런 거 전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 들으려다 보면은 중요 정보를 놓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들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었을 때는 자, 다시요. Hello, this is Minyoung in apartment 24A. 아파트먼트 24A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인사한 거구나. 아파트 세입자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파트 입주자구나. 요것만 아시면 돼요. There's a leak somewhere in my apartment. 자, 네, there is a 뭐가 있대요? There's a leak somewhere in my apartment. 뭐가 있대요? There is a leak, 그죠? leak는 물이 새는 거예요. 물 새는 거, 그죠? Somewhere in my apartment. 어딘진 모르겠는데 내 방에 어디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셔도 뒤에 또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leak이 듣기 쉬운 단어가 아니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There's a leak somewhere in my apartment. I keep finding water on the floor. 뭐래요? I keep finding water on the floor. keep finding.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there's a leak 해서 이 leak을 들으면 좋은데 여기 못 들어도 I keep finding water. 계속 찾아요. 뭐를요? 물을 찾아요. 어디서? on the floor. 바닥에 계속 물이 보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I keep finding water on the floor.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to fix it? 뭐라고요?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to fix it? Could you, can you, will you, would you 뭐였죠? 네, 부탁의 표현이었습니다. Could you please send someone to fix it? 뭐라고요? 보내달라고요. 그죠? Could you Could you please please send someone to fix it? send someone to fix it. 그죠? send someone. 누군가를 보내서 to fix it.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겠어요? 여자의 전화건 목적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문제가 뭐였죠?
머릿속에 남자가 해주겠대요. 그러면 남자가 전화 받았고 여자가 얘기했고 이제 남자잖아요. 2번밖에 정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놓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 말을 다 들었는데 내가 2번을 못 풀었어요. 두 번째 문제를 5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을 푸셔야 돼요. 일단은 풀 수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 무조건 여기 있겠네. 자요. I'm really sorry, Min-young. 뭐 해준다는 얘기 아니죠? 미안해. The man that usually fixes those problems is out sick. 뭐래요? out sick 들으셨어요? out sick 우리 공부했던 표현인데 sick leave만 봤구나. out sick은 안 봤을 것 같아요. 네, out sick 역시 병가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out 안 왔는데요. sick 아파서 안 온 거예요. 자 다시 The man that the man 어떤 남자하고 또 수식어가 뒤에 엄청 길게 붙는 거예요. The man that usually fixes those problems that usually fixes those problems 이런 문제를 보통 고치시는 그 평소에 고쳐주시는 그 아저씨가 The man that usually fixes those problems is out sick. is out sick 뭐라고요? 네, 병간했답니다. He won't be back until next Monday. 자, 이거 해석 가능하십니까? 이거 파트 2에서 중요한 건데 He won't be back until next Monday. 역시 파트 1에서도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를 만들었다면 자, he won't be back until not until이에요. 이게 not until 떠올라야 돼요. He won't be back until next Monday.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온다. not until 시점 하면 뭐였어요? 그때까지 그거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시점에 그 일이 벌어진다 했죠. 다시. He won't be back until next Monday. 그럼 뭐예요? 그분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돌아오십니다. He won't be back until next Monday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남자가 해준대요. If you want, 자, 바라신다면, 원하신다면. if you want, I can give you the number of an emergency plumbing service. 뭐라고요? I can give you the number of 네, 이거예요. I can give you the number.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해줄 수 있어요. I can give you the number. 뭐 할 수 있다고요? I can give you the number of 뭐 할 수 있다고요? Give the number. 전화번호 줄게요. 무슨 전화번호? I can give you the number of an emergency plumbing service. Of an emergency plumbing service. Emergency, 긴급 플러밍. 플러밍은 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플러밍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직업에서도요. 이거 보기 중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플러머는 수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수도 수리하시는 분들을 플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수리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플러머라고 얘기합니다. B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럼버 하지 마시고 그냥 plumber. 그래서 emergency plumbing service에서 긴급 수도 수리 무슨 서비스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남자는 전화번호 준대요. 그랬더니만 여자가 Oh, 네. 우리 6번 문제가 뭐였죠? 마지막 문제가? 여자가 다음에 할 일. 그럼 여자가 뭐 할까요? 들어볼까요? oh, thank you so much. 고마워. I'll call them right away. I will하고 똑같은 말 뭐였죠? Let me. 기억해야죠. Let me. I will. 그래서 내가 뭐 할게. 여자 목소리로 let me. 내가 할게. 이 뜻이에요. 내가 할게. 들어볼게요. I'll call them right away. 뭐 한대요? I'll call them right away. 그렇죠. right away. 지금 즉시 I'll call them. 내가 전화할게. I'll call them right away. 자, 문제 바로 가시겠습니다. 보시면요. 네. 여러분들 제 PPT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들었구나. 이게 뭐냐면,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대화가 이렇게 딱 시작될 때요. 내 머릿속에서는, 뭡니까? 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해주겠다. 남자가 말을 시작하니까. 그리고 목적은 이제 주제니까. 주제는 똑같은 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원래 4번 목적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뭡니까? 여자 목소리니까 남자가 해주겠다 죽어도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목적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해주겠다 꼭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도 남자가 해주겠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위에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다 풀었기 때문에 여자가 다음에 할 일, 마지막 대화에서는 여자가 할 일을 마음속에 놓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전화가 목적입니다. 자, A 보실게요. A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ask for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ask for는 뭐예요? ask for는 요청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내놔라. 요청은 나에게 줘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ask for는 내놔라. 요청하다는 건 나에게 줘라 이 뜻입니다. directions는 뭡니까? directions는 오시는 길, 그러니까 지시사항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오시는 길, 그러니까 길 방향을 directions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둘 다 됩니다. 지시사항도 directions고 오시는 길도 역시 directi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물어보길, 길 방향을 그러니까 가는 법을 내놔라 이 뜻이에요.
자, B 보실게요. inquire about. 조금 어렵죠? inquire about은요, 동의어가 뭐냐면 ask about입니다. 저 A 보기와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ask for는 내놔라. ask about은 뭐였죠? 뭐뭐에 관하여 물어보다. inquire, 문의하다, 물어보다. 그래서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스케줄 틀렸고요. 네, direction도 틀렸고요. 명사에서 다 틀린 겁니다. C 보실게요. 자, to get은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a price quote. 자, quote이라는 단어. quote은 명사로요. 견적서. 토익에서 많이 나오겠죠. 비즈니스 얘기 많이 나오니까 견적서 갖고 가셔야 돼요. quote 하면 사전 찾아보시면 인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 있죠. 유명 사람들의 뭐 있나요? 갑자기 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링컨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런 걸 제가 따서 썼다면 그걸 인용한다라고 하잖아요. 인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토익에서는 quote은 그냥 견적서입니다. 인용하다는 뜻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견적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세요. 견적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예, estimate입니다. estimate.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보면 보통 estimate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estimate라고 읽어도 돼요. 하지만 mate라고 읽으면 동사입니다. at로 끝나는 얘네들을 자, ate 이렇게 읽으면은 동사가 되고요. ought로 읽으면은 명사가 돼요. 또는 it로 읽으셔도 역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estimate 이 정도로 읽어줘야 돼요. estimate. 그래서 estimate 하면은 명사로 견적서, estimate 하면은 추정하다, 계산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을 낼 때 우리가 추정해봐야 되고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estimate 하면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로 끝나는 애들 ate로 읽으면은 동사구나 해서 우리가 평소에 습관화 돼 있잖아요. 습관화 다 요거 ate로 읽으세요. 그게 동사고 명사로 만들 때는 웬만하면 it나 ought로 읽는구나. 그래서 estimate 견적서, quote 견적서. 자, 그러면 C는 가격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 D 보실게요. to request or repair. 자, request는 뭐였죠? 요청하다죠. 같은 말이에요. ask for랑. 역시 내놔라 류의 동사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내놔라. 뭐 주세요라고 할 때 demand라는 동사 정리하실게요. 요구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demand, request, ask for. 나에게 줘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수리를 나에게 줘라. 수리를 보내줘라.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나요? 네, D입니다. 네, 정답은 D 골라주시면 되겠고. 선택지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실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지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꼼꼼하게 다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왔던 애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어량이 적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학습하시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르는 보기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나중엔 다 아시게 돼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는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5번. offer였습니다. offer는 뭐였죠? suggest랑 구분하고 offer는 내가 해줄게. 남자가 해줄게. 남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I can give you the number of an emergency plumbing service 였죠. 그죠? 그래서 자, A부터 보실게요. 남자가 가서 설치해 줍니까? 네, 아닙니다. 새로운 장비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자, B에 provide 보실게요. 여러분들 provide라는 동사는요. 무슨 뜻이에요? 제공하다. 좋습니다. give 동사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세요. 주다의 느낌이구나. B는 그럼 준다는 얘기예요. contact information. 뭡니까? 콘택트 렌즈. 뭐예요? 접촉하는 거죠. contact은 접촉, 연락이란 뜻이에요. 연락처 정보를 주겠다.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가 contact information에 포함되는 거예요. 얘가 넓은 단어예요. contact information에는 email address도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메일 주소도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표현보다 좀 더 넓은 단어를 써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이제 토익에서 난이도 조절하는 건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tact information 뭐다? 요거는 연락처구나. 전화번호도 되고 이메일 주소도 되고. B 정답 맞네요. C 보시면 자, order 주문하다, new part. 명사로 part 뭐였나요? 네, 부품이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부품. 네, 부품 틀렸고요. 네, 남자는 전화번호만 준대요. 자, D 보면 send 보내줄게 a cleaning service를 청소업체를 보내줄게. 아니죠. cleaning service를 보내준다? 아니었습니다. 네, 정답은 B였죠. 되셨죠? 자,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여자가 다음에 할 일. 아까 뭐라 그랬죠? 컨택 정보 준다니까 thank you 하고 나서 I'll call them right away. 지금 바로 내가 전화할게. 그러니까 자, A부터 보실게요.
revise란 동사. 아, 어렵다. revise 뭐죠? revise. 네. revise는 수정하다라는 동사고요. 고치다라는 동사. correct랑 같이 공부하실게요. 수정하다. 동사입니다. 수정하다, 개정하다, 고치다. 우리 ed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correct랑 revise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게요. 지금 묶어서 공부하는 이유는 아시겠어요? 그냥 단어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revise랑 correct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답은 revise인데 본문에서 정답은 correct로 들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의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묶어서 공부하세요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시고 한 번에 다 안 돼요. 근데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B 보실게요. 자, file a complaint이라고 했는데요. 자, complaint죠. 그러니까 complaint. 요 t가 붙어 있으면 complaint 하면은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불만이죠,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complain 한다 하는데 complain 해서 t가 없는 거 그냥 complain 이거에 불평하다고 complain 해서 좀 짧게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은 t를 터치지 않으니까 complain 하면은 이게 명사, complain 하면은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file은요, 우리 명사로 알고 계시죠? 파일이 뭔가요? 파일이요. 네, 혼날래요. 자, 파일은요, 네, 서류잖아요. 서류철, 그죠? 그 파일이 동사로 쓰이면 그 뜻이 멀리 가지 않아요. 파일, 공식적으로 문서로 써서 제출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file a complaint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불평을 제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file a report 이런 거 아시겠어요? file a report 하면 보고서를 문서로 써가지고 제출하다 이런 느낌. 아시겠죠? 공식적으로 제기하다. 어쨌거나 complaint 하니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C 보면 자, contact a service 맞나요? contact 연락하다 아까 그죠? contact 연락이니까 contact a service 아까 service는 plumbing service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업체에 연락하기 C 정답이고요. D에 이메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보낸다 아니었고요. coworker 누군가요? 네, 직장 동료 colleague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colleague 그죠? 직장 동료 colleague, coworker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십시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운 내시고 잘 풀고 계시나요? 네, 잘 풀고 계시나요? 제 말이 자꾸 얼버무려지는데요. 요즘에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말도 안 좋고 지금 영어도 안 좋고 큰일 났어요. 제 원래 네이티브 텅, 머더텅 뭡니까 모국어 제주도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표준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기운 내시고요. 좀 길어지더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1번 문제요. 7번 문제. 그러니까 첫 문제. 뭡니까? 네, 주제. 디스커싱 뭐고 주제 딱 고르셔야죠. 자, 8번 문제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문제인데, 키워드 잡는 거거든요. 키워드 뭐 잡으실래요, 여러분들? 네, 저는 줄라이 잡을 거예요. 7월에 할 일이 뭐냐죠? 타마스가 계획해서 할 계획이 있대요. in July에. 그럼 줄라이 근처에 들린다는 거예요. 줄라이에 뭐 할 거다. 그죠? 자, 9번 보실게요. What did the company offer Thomas입니다. 회사가 토마스에게 해주겠다죠. 회사가 토마스에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컴퍼니가 offer한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잡고 가셔야 되겠고요.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제와 그렇죠. 줄라이 그리고 회사가 토마스에게 제공한 거 그러니까 준다고 한 거. 자,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지문이니까 기운 내시고 들어볼게요.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 heard that Thomas is relocating to Shanghai this July. Oh, I thought Thomas turned down the offer for the job in Shanghai. Well, the company made him a nice offer. I think he will get a larger salary and more benefits. In that case, I'm sure Thomas will be very happy in Shanghai. We will miss him, though. Number 7.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네, 자 들어보셨고요. 7번 주제, 8번 토마스가 줄라이에 할 일, 그리고 9번은 이제 회사가 토마스에게 제공한 거였죠. 자, 들어보실게요. I heard that Thomas is relocating to... Thomas is 뭐 한대요? Relocating, 네, 이사 간다 또는 뭐 전근 간다. I heard that Thomas is relocating to Shanghai this July. 네, 나왔네요. 8번이 7번보다 먼저 들렸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죠. 왜? 7번은 일반적인 문제니까. 일반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으면 바로 밑에 문제 동시에 째려보기. 됐죠? Oh, 자, 그래서 토마스가 이번 줄라이에 샹하이로 이사 간다라고 들었다. 그러고 나서 자, 남자 들어볼게요. oh,
I thought Thomas turned down the offer for the job in Shanghai. 자, 근데 남자는 사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Oh 하고 나서 I thought Thomas turned down. I thought 생각했는데 토마스가 뭐 했다고? 토마스 turn down 거절하다라는 수거죠. I thought Thomas turned down the offer for the job in Shanghai. 자, turn down the job 뭐라 그랬죠? turn down the offer for the job in Shanghai라고 했죠. I thought Thomas turned down the offer for the job in Shanghai. 예, turn down the offer for the job in Shanghai. 샹하이에서의 직업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안 가나? 근데요. Well, the company made him a nice offer. The company made him a nice offer. 아까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컴퍼니가 토마스에게 offer 한 거, 그죠? 제공한 거. 그러면 offer 근처에 이제 정답이 들려요, 바로. Well, the company made him a nice offer. I think he will get a larger salary and more benefits. 뭐라고요? I think he will get a larger salary. large salary. salary 뭡니까? 샐러리맨 아니까. 샐러리가 봉급이죠. large salary. 돈도 많이 받고 I think he will get a larger salary and more benefits. benefits. benefits은 이익이지만 S 붙으면 혜택이었어요. 혜택. 그러니까 뭐 헬스, 뭐 수영 무료, 뭐 도서 무료 이런 것도 혜택이죠. 뭐 백화점 할인 이런 것들. In that case, 만 in that case, 네, 이제 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in that case, I'm sure Thomas will be very happy in Shanghai. I'm sure 확신한데 해피할 거야. very happy, 굉장히 해피할 거야, 그죠? We will miss him though. We'll miss him though.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리 정확히는 부럽겠지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토마스가 샹하이로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까 세 번째 여자 이야기를 잠깐 다시 보면요. The company made him a nice offer 했을 때 여러분들 offer를 듣고 나니까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 larger salary, 돈도 많이 받고 more benefits. benefits에 S 붙은 뭐라고요? 혜택이다. 그죠? 그래서 뭐 benefits package란 말도 많이 써요. 우리가 패키지라고 하죠. 이것저것 모아놓은 거. 그래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뭐 스카우트에 갈 때 우리는 이런 benefits package를 줄게.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줄게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benefits 같이 챙겨 가실 거고요. 마지막 쪽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표현은 없었는데 뭐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 챙겨 가실게요. case, 그죠? 경우라는 뜻이었죠. 경우. 그래서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라면 case 하면은 그 우리가 case라는 것도 되지만요.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라면 암기를 하실게요. 그런 경우라면 확신하건대 Thomas will be very happy.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A. 동료의, 동료 봤네요. 아까 coworker, colleague 보셨죠? 동료의 relocation, TION은 명사니까 이사 가는 거, 정근 가는 거 A 정답이죠? 토마스 얘기했으니까. 자, B 보면 a larger salary. 돈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large salary 받게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주제가 얘가 이사를 감으로써, 즉 회사로 옮겨감으로써 받는 혜택이니까 틀렸고요. C의 trip 틀렸죠?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이사 가는 거였어요. D 보시면 a legal court case. 아까 케이스 때문에 반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케이스에는 사건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건. 그래서 legal, 법적인, legal court, 법정입니다. 법정을 우리가 court라고 해요. legal court 또는 뭐 court of justice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court에는 법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ase란 단어만 듣고 그냥 고르라고 오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D는 어떤 법적 소송, 어떤 사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오답이고요. 자, 8번 보시겠습니다. 줄라이에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줄라이에 relocating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로 판명이 났죠. 자, 그럼 A부터 보실게요. get promoted. promoted 되는 건 뭐 되는 거예요? 승진되는 거죠. 지우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프로모트 되는 거는 승진되는 거. 어떤 물건을 프로모트 하는 거는 판촉 행사하는 거 아시죠? 1+1. 자, B 보시면 he will go on a vacation. go on vacation. 휴가 갈 것이다. 틀렸고요. 자, C 보면 잘릴 것이. 잘리는 게 아니라요. 회사가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회사를 버리고 다른 회사로 간 거죠. 그죠?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D에 he will be moving. 이사를 갈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relocating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relocate하고 move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어 같이 갖고 가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뭐를 준다고 했나요? A. 휴가를 더 준대요. 이것도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benefits 안에 휴가가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야 돼요. 이거는. 자, B를 보면 공짜 핸드폰을 줄게 혜택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워주셔야 돼요. 자, C를 보시면 some gift certificates. 자, 여러분들 gift certificate. 자, certificate이 뭔가요? certificate. 네, 증명서.
증명서란 뜻이에요. 공식 문서. 상품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이거를 뭡니까? 상품권이라고 하죠.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 여러분들 상품권이란 뜻으로 반드시 같이 갖고 가실게요. gift certificate. 자, 이것도 보세요. 아까 우리 했죠. AT, certificate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certificate, 그죠?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컷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명사니까 상품권, 증명하는 문서 certificat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D, more money 정답이죠.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들렸죠? A larger salary, 그렇죠? salary, 우리 연봉, salary 봉급 또는 여러분들 그 급여라는 뜻으로요. 요것도 같이 가지고 가실게요. wage라는 명사. 얘는 정확히 말해서는 시간당 돈을 말합니다. 임금이라고 하죠. 시간당 돈, 뭐 시간당 얼마 또는 일당 얼마일 때 보통 wage라는 표현 쓰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그 뉘앙스까지 구분하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학습은 비슷한 애들끼리 짝지을 수 있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뉘앙스까지 구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해내셔야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학습을 꾸준히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공부를 하십시오. Money, salary, wage 이렇게 같이요. 자, 이렇게 오늘 9문제 풀어봤습니다. 파트 3 오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점점 익숙해져 가실 겁니다. 오늘 구체적인 문제 유형했고요. 내일은 제가 오늘 일반적인 걸로 했군요. 정신이 없어요. 네. 자, 내일 제가 일반적인 문제 유형까지 보면요. 파트 3에 이제 그 나오는 대부분의 유형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지문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제 단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문제풀이 기술을 적용해 봄으로써요. 맞추는 개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의까지도 아직도 파트 3가 좀 어렵다. 좀 많이 이러실 거예요. 아직도 뭐 자신감이 안 생기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어휘력 늘어나시면은 파트 3도 나중에는 효자 파트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